월드 이 브리핑입니다. 먼저 영국입니다. 영국 중앙은행이 2020년 코로나19 대유행이 시작된 이후 4년여 만에 처음으로 금리를 인하했습니다. 영국 중앙은행은 지난 1일 기준금리를 5.25%에서 5%로 0.25%포인트 인하했습니다. 영국의 인플레이션은 지난 5월과 6월 목표였던 2%를 달성했습니다. 하지만 경제의 약 80%를 차지하는 서비스 분야 인플레이션과 임금 인상 압력이 지속돼 금리 인하에 대한 의견이 엇갈렸는데요. 통화정책위원회에서 위원 9명 중 5명의 찬성으로 금리 인하가 결정됐습니다. 주요 국가들이 최근 금리 인하 움직임을 보이는 가운데 미국도 9월 금리를 내릴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나이지리아입니다. 나이지리아에서 청년층이 높은 생활비에 항의하는 반정부 시위를 벌이고 있습니다. 티누부 대통령은 지난해 5월 취임 이후 새로운 통화 정책을 도입하고 재정난을 이유로 연료 보조금을 없앴는데요. 그 결과 휘발유 가격이 2배 이상 오르는 등 지난달 물가는 거의 30년 만에 최고치인 34.1%를 기록했습니다. 결국 수천 명의 청년들이 거리로 나와 정부의 경제난 해결을 촉구하는 항의 시위를 벌였는데요. 나이지리아 청년들은 소셜미디어에서 나이지리아 나쁜 통치 종식이라는 해시태그로 반정부 움직임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미국입니다. 미국 항공기 제조사 보잉이 미중 갈등 속에 인도에서 중국보다 거의 20배 많은 엔지니어를 채용하고 있다고 중화권 언론들이 보도했습니다. 지난달 31일 기준 중국의 보잉 채용 사이트에는 5개의 채용 공고가 떴으며 그중 3개가 엔지니어링에 관한 것이었는데요. 반면 인도에서는 83개 채용 공고가 떴고 그중 58개가 엔지니어링 업무였습니다. 이는 중국보다 19배 많은 건데요. 보잉은 중국에서 2,200명을 고용하고 있지만 상업항공기 규모가 중국의 약 6분의 1인 인도에서는 6,000명 이상을 채용하고 있습니다. 현지 매체들은 인도는 중국 의존도를 줄이고 생산기지를 다변화하기를 원하는 미국 기업들의 허브로 성장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끝으로 중국입니다. 중국 국적자가 아닌 홍콩과 마카오 영주권자들이 5년간 무비자로 자유롭게 중국 여행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관련 허가증이 있으면 홍콩과 마카오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이 중국 본토에 최대 90일 동안 머무를 수 있는데요. 이 정책에 따라 국경 검사와 통관 절차도 간소화돼 바로 중국을 방문할 수 있습니다. 중국 당국은 이 정책이 비즈니스와 여행객들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또 중국 당국은 지원서가 쏟아져 지금까지 2만 건 이상의 예약 신청서를 받았다고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월드이 브리핑이었습니다.